자, 얘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길이가 20인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직부점선 그리기에서, 근데 굳이 수평선을 지금 여기서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직선 하나를 찍고 쭉 이으면, 얘가 수평선은 오스냅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찍으면 돼요. 자, 찍고 나서 키보드 L을 눌러서요, 길이 값을 20으로 바꿔요. 자, 여기 그려진 겁니다. 근데 선의 굵기가 좀 너무 두껍네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선 굵기 부분에서 두 번째 선 굵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20을 한 이 정도 그려 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쪽을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를 2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A를 눌러서 각도값을 지금 각도값이 마이너스 45도거든요.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근데 그 마이너스 45도는 270도 플러스 45도하고 같아요. 일단은 마이너스 45도로 했습니다. 네,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할 건데, 보니까 얘도 길이가 20이네요. 사전에 길이 값을 20으로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빨간 색깔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길이 값이 20이라고 고정이 된 겁니다. 고정을 시켜 놓고 얘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대충 클릭해 놓고 키보드 A 누르고, 각도 값은 180도에서 60도를 더한 각도입니다. 180도 수평선, 왼쪽으로 수평선이죠. 거기다가 60도는 위아래가 지금 억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플러스 60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4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얘를 길이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11만큼 그려 나가면 되겠네요. 길이값 있으니까 얘를 체크하고 클릭하고 키보드 L 11 엔터. 얘 체크하고 키보드 L 15 엔터.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체크하고 키보드 L 28. 얘를 체크하고 키보드 L 11. 얘를 체크하고 키보드 L 20. 키보드 A 각도가 180도 플러스 60도 180 플러스 60 엔터. 여기 클릭하고 키보드 L 20. 여기 클릭하고 키보드 L 20. 키보드 A 각도값은 180에서 45도를 빼네요. 180 마이너스 45 135도. 얘를 클릭하고 키보드 L 15. 여기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완료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치수가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치수를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표시할 때는 여기 스마트 치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치수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얘부터 대상 도형을 클릭하세요. 점과 점을 선택하면 두 점을 찍어야 되는 거고, 그냥 대상 도형을 찍은 다음에 쭉 빼면 돼요. 그 문자가 놓여질 위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표시가 되는데 이게 좀 글자가 크네요. 그래서 여기 뭐 글자 크기만 수정하려면은 여기 보면은 T라고 하는, 높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서 높이를 한 3 정도로 바꾸고요. 다시 확인을 하면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치수선의 색깔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클릭을 해서 약간 밝은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한 다음에 얘를 다시 클릭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20이라고 하는 치수가 표시가 됐고요. 다시 얘를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고 얘를 클릭해서 클릭을 하시고 일단 대상 도형 그림 길이만 찍어 보겠습니다. 점을 찍으면은 두 번 찍어야 돼요. 근데 대상 도형을 찍으면 그냥 바로 빼면 됩니다. 이게 자동 치수라서 그래요. 클릭하고 빼고 클릭하고 빼고. 제가 두 점을 찍었을 때는 두 점을 찍으면 점을 찍었을 때는 두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각도를 표시할 때도 두 개의 대상을 찍어야지 점을 찍으면은 점 간 거리가 돼요. 그래서 대상과 대상을 찍어야 이렇게 각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과 대상을 찍어야 각도를 표시할 수 있다. 얘는 28이라는 치수네요. 얘도 대상과 대상을 찍어야 된다. 대상과 대상을 찍어서 각도를 표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색깔이 이 대상의 색깔들이 안 바뀌었네요. 얘만 색깔이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네요. 얘를 그 대상에만 적용이 됐는데 현재 도면을 작성한 이 대상을 선택을 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색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앞으로 그려지는 색깔을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색깔을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자, 근데 하나하나 선택하려니까 귀찮아. 도면 요소만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능이 여기에 보시면 퀵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퀵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퀵 서비스, 빨리 마스크 선택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맨 앞에 있는 퀵 마스크 도면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화면상의 도면 요소, 치수, 도면 요소만 빨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색깔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 그 색깔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내가 화면에 있는 직선만 빨리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퀵 마스크 직선, 얘를 클릭하시면 직선만 바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직선의 두께를 바꾸고 싶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두께 값을 클릭하시면 선의 두께가 바뀝니다. 다시 도면 요소를 퀵 마스크로 선택한 다음에 선의 굵기를 가는 선으로 하고 싶다. 가는 선으로 바뀝니다. 자, 퀵 마스크를 원래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수평선, 수직선 그리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있는 얘네들을 그리는 것은 간단하죠. 이게 40에 20이다. 직선 그리기에서 40에 20이다. 연속선으로 그려볼까요? 연속선 그리기로요. 길이값을 40. 키보드 L을 눌러서 40. 40으로 하나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L을 눌러서 20. 다시 키보드 L을 눌러서 40. 키보드 L을 눌러서 20. 이렇게 하시면은 그려지겠죠. 자, 이때 현재 이 직선의 속성을 옆에 있는 이 직선의 속성하고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기준 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클릭하시면 그 속성으로 얘네들이 싹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선택한 것과 똑같은 형태로 얘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스마트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치수를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대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연속선 그리기로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그리기에서 연속선을 체크를 해놓고요. 한 포인트를 찍고 키보드 L 50인 거리로 50으로 하겠다. 클릭해 주시고요. 키보드 L 10으로 하겠다. 수직선일 때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 L 얘는 15라고 보시면 되겠죠. 15로 하겠다. 클릭. 키보드 L 얘는 20으로 하겠다. 클릭. 키보드 L 얘는 20으로 하겠다. 클릭. 키보드 L 얘는 20으로 하겠다. 키보드 L 얘는 15로 하겠다. 나머지는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졌고요. 여기다가 스마트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치수를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직선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때 직선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직선하고 도면 요소 같이 선택이 되죠. 그죠? 근데 도면 요소는 건들지 않고 이 직선만 선택하고 싶어요. 이 직선만. 자, 그럴 때 직선만 선택한다. 즉 큐 마스크에서 아까 큐 마스크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이 선택되는 거였어요. 여기 직선 큐 마스크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직선을 다 선택이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왼쪽 마우스가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빨간 색깔로 바뀌죠. 얘는 오로지 직선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윈도우로 잡아요. 그러면 직선만 선택됩니다. 도면 요소는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기준 도형 선택으로 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직선만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스터캠 X 버전에서는 왼쪽 마우스와 오른쪽 마우스 기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얘를 그려 보겠습니다. 얘도 연속선 그리기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직선 그리기에서 연속선을 체크해 놓고요. 자, 클릭하시고 키보드 L 20. 자, 20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아니, 고정시키면 안 되겠구나. 20하고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L 얘는 지금 치수가 빠졌는데 10으로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가는 거. 그 다음 여기 키보드 L 20. 자, 키보드 L 10. 키보드 L 20. 자, 키보드 L 20. 자, 여기 치수는 5가 되겠습니다. 키보드 L 5. 키보드 L 여기는 25. 키보드 L 여기는 50에서 8을 빼면은 42. 42를 반절 나누면 21. 자, 방금 제가 말로 했던 작업을 사칙 연산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50 마이너스 8 가로 닫고 화살표로 가로 열고 가로를 만든 다음에 나누기
2 하고 엔터를 치면 21이라는 값을 얘가 계산을 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다 돼요. 자승까지도 되는데 일단은 자승까지 좀 그렇고, 엔터 21이라는 값으로, 그리고 키보드 L 15, 키보드 L 8, 키보드 L. 자, 여기에다가 현재 길이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키보드 L이라고 치겠습니다. L. 다시 L 치고 나서 L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얘를 찍어주면 이 대상의 길이 값이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지? 길이 값이 얘가 15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지금 하얀색 계열이라서 잘 선택이 안 된 것처럼 보였네요. 자, 여기서 키보드 L을 치시고 다시 한번 L을 친 다음에 얘를 선택. 잠깐, 방금 뭐가 잘못됐는데요. 다시 여기를 클릭하시고 키보드 L을 치고 L을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 키보드 L 치고 얘는 20. 키보드 L을 치고 다시 한번 L을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얘를 클릭. 그래서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더블 클릭. 어떠한 값을 넣는 부위에다가 L을 치게 되면 선택한 대상 도형의 길이 값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자, 치수를 표시해 보는데 일단 얘부터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속성에서 기준 도형을 얘로 선택, 확인 해놓고 치수를 표시하겠습니다. 얘 치수가 20,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60, 얘가 20, 얘는 25,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5,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8, 얘가 15,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도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얘 잘 보시면은요, 시작점을 어디로 할 거냐인데 일단은 20이라고 하는 이 수평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평선을 그려 볼까요? 20인. 자, 그리기 직선에서 두점선으로 수평선을 긋는데 한쪽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길이값 키보드 L을 눌러서 20 엔터 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확대를 해보면 되겠죠. 자, 길이가 20인 직선을 그린 거죠. 굵기가 조금 굵었으면 좋겠네요. 자, 수평선 두점선으로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그 다음 포인트는 현재 이 시작점으로 찍은 첫 번째 점으로 찍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분값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직선의 끝점을 찍고, 자, 여기 이제 증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다가 X로 마이너스 13만큼, Y로 마이너스 4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점을 찍겠다. 엔터를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점이 찍힌다는 얘기죠. 이 점의 위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치수를 확인해 보면 얘가 13이라는 치수가 나오고요. 얘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텍스트에서 이 정도 줘보죠. 13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직 치수로는 4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와 얘는 선이 지금 색깔이 파란 색깔로 나와서 좀 그러네요. 뭐 일단은 색깔을 바꿔보죠. 자, 이렇게 13에 4로 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도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그리기에서 한쪽 포인트 찍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X로 13, Y로 마이너스 4만큼 떨어진 위치를 증분점으로 찍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습니다. 얘도 한번 찍어 보시면, 자, 얘가 13, 얘가 4 이렇게 된 거죠. 자, 얘와 얘는 색깔을 여기 색상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도형을 그리는데 그 대상 직선이나 원호, 이 대상 도형하고 이 도면 요소하고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렸을 때 이 도형 직선하고 이 도면 요소 치수하고 선의 굵기라든지 선의 색깔이 동일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할 때마다 바꿔주라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직선이나 도형들은 초록 색깔의 굵은 선, 그리고 도면 요소는 가는 선으로 해서 밝은 색깔로 그려줄 수 있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걸 어디서 하냐면 여기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속성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성 관리자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전에 미리 선의 굵기라든지 색깔을 설정을 해 놓고 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점은 됐고요. 직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색상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지금 초록 색깔이 10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태는 그대로 놔도 되고, 너비 굵기인데요. 여러분들은 굵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뒤에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선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좀 두껍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그 노트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노트 라벨 치수 얘네들 3개를 선택을 해서 선의 굵기는 가는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좀 밝은 계열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빨간색으로 하든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밝은 계열로 하겠습니다. 17 정도 되네요. 17이라고 하는 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제가 직선을 그리면 항상 이 초록 색깔의 굵은 선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도면을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색깔로 표시가 되고 가는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현재 대상 도형에 이 조건을 적용을 하겠다, 현재 사용 파일에 적용하겠다를 체크를 하시면 현재 그려져 있는 대상 도형이 저 조건으로 바뀌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려지는 대상은 이 조건에 맞춰서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스마트 치수에서 약간씩 이동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파일에 적용이 됐는데 여러분들 환경 설정에 보시면은 CAD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경 설정에 거기에 보시면 여기 요소 속성 관리자에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금 설정한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선 그리기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두점선 그리기로 여기를 찍고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L을 치고 20. 자, 그 다음 여기를 찍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X로 얼마만큼, 4만큼인가봐요. X로 4만큼, Y로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그 다음 여기를 포인트를 찍고 클릭하고 키보드 L을 누른 다음에 38 엔터. 그 다음 여기를 찍고 Shift 버튼을 누르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끝점을 찍고 X로 4만큼, Y로 6만큼 엔터. 그 다음 여기와 여기는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대상이 그려졌고요. 치수를 마저 표시를 해보면 이 치수는 6, 여기는 38,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46. 예?
그리고 얘와 얘는 30. 자, 이렇게 해서 치수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시작 위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직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직선을 그릴 때는 첫 번째 시작점, 그 다음 길이값은 20, 그 다음 각도값은 115도가 있으니까 여기가 0도죠. 이 부분을 0도로 해서 115도에다가 90도를 더하면 되겠죠. 90도. 자, 옆으로 빼고 직선 그리기에서 산점 포인트 찍고요. 대충 찍어 놓고 길이값은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도에다가는 90도 플러스 115도 205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을 그렸고요. 자, 그 다음 한쪽 포인트 찍고 여기 찍고 길이값은 43, 그 다음에 각도값은 여기다 각도값을 넣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직선의 시작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각도가 0도거든요. 0도인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각도를 매겨야 돼요. 여기에는 이 사이 각도가 아니에요. 이 사이 각도 50도라고 되어 있는데 50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50에다가 이 각도를 더해야 되겠죠. 이 직선의 각도를 더해야 되는데 이 직선의 각도는 얘가 A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각도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도에다가 50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키보드 A라고 칩니다. A라고 하는 것은 화면상에 있는 어떤 대상의 각도값을 그 값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A라고 치시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각도를 계산을 할 때 직선으로 할 거냐, 두 개의 직선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점으로 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점을 가지고 각도를 측정하겠다. 얘를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때 첫 번째 피벗점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을 그릴 때 첫 번째 점에 해당하는 점,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하고 두 번째 점을 여기로 하겠다. 이 직선의 각도를 지금 알아내는 거니까 이 두 점으로 계산을 할 거면은 그냥 ES를 누르면 되고, 만약에 또 하나의 점이 있으면 또 하나의 점을 찍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때는 ES 키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25도라는 각도값이 나옵니다. 이 25도라고 하는 각도는 여기를 시작점으로 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 직선, 수평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의 각도가 25도라는 얘기예요. 두 점을 찍었죠. 한 점, 두 점을 찍어서 그 각도값 25도라는 각도를 알아낸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50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50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75도라는 각도가 나옵니다. 75도에 43.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한번 스마트 치수로 확인을 해보면 얘는 43, 얘는 20, 얘와 얘 각도가 5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여기다가 중심선 개념으로 한번 선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긋고 수평선 그리기로 이렇게 긋겠습니다. 긁은 다음에 여기다가 Y라고 치시고요. 엔터를 친 다음에 이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이 포인트의 Y좌표로 수평선 이동을 하죠. 어제 배웠습니다. 자, 수직선 그리기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X라고 치시고요.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 포인트를 찍으면 여기 X좌표로 얘가 이동을 하죠. 자, 얘와 얘의 속성을 좀 바꾸겠습니다.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선의 색깔은 빨간 색깔로 하고, 그 다음에 선의 형태는 일점체선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굵기는 가늘게 하겠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각도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115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제대로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그 법선 그리기로 해도 돼요. 물론 각도로 해도 되는데, 법선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직선에서 법선 그리기. 직선 그리기에서 법선 그리기를 체크를 하시고요. 이 대상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그 만나는 점은 끝점이고, 쭉 확대를 해보면 이 둘 중에 어떤 형태를 취할 거냐 물어보는데, 오른쪽에 있는 얘를 얘로 하겠다 클릭해 주시고, 길이값은 라이브 상태잖아요. 지금 초록색깔이니까 길이값은 10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각도가 90도가 되겠죠. 길이값은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리는데 여기에서부터 수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그려 놓겠죠. 길이값은 32, 각도값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보드 A를 눌러서 엔터를 친 다음에 두 점을 가지고 각도를 측정하겠다.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각도를 측정하겠다. ES키 누르시고 이 각도값에다가 플러스 135도 엔터 하시면 300도라는 각도가 나오네요. 그 다음 나머지 얘와 얘는 연결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대상이 다 그려졌죠. 자, 스마트 치수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길이가 32가 되겠고요. 얘와 얘의 각도값은 135도다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려져 있는데 여기 지금 도면 요소의 그 문자가 지금은 적당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 이게 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도면 요소의 속성을 수정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스마트 치수 옆에 보시면은 치수 다중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치수 다중 수정은 기존에 그려져 있는 치수의 속성을 바꾸는 거고요. 뒤에 있는 치수 조건은 앞으로 그려질 그 치수의 속성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려져 있는 대상의 속성을 바꾸고자 하니까 치수 다중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바꾸고자 하는 부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어차피 도면 요소밖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직선이나 중심선은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수 요소만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 문자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제가 1로 한번 바꿔볼까요? 1로 바꾼다든지 또는 화살표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1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었죠. 이게 이제 기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바꾸는 거고요. 앞으로 그려져야 될 대상을 그 속성을 바꾸려면 여기 치수 조건 여기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텍스트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화살표의 형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려질 대상의 속성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치수를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그 기본 조건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 얘는 기존에 있던 것을 수정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 조건 바꾸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중심선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 밑에가 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줄이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트림 기능을 써도 되는데 모든 기능은 F4로 웬만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F4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직선의 속성이 쭉 떠요. 선의 형태라든지 선의 너비, 그 다음 색깔, 레벨,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의 위치, 그 다음 각도값, 그 다음에 직선의 길이값 다 뜨는데요. 이때 이게 마이너스 y 값이 적은 위치에 있겠죠. 그럼 이 값이 되겠는데
이 y 값을 플러스 한 10 정도 하겠다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쪽 포인트의 위치가 y축으로 10만큼 올라가니까 이게 좀 줄어들겠죠. 엔터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에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위치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정도 엔터 하면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도면 요소의 색깔이 선택 색깔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네요.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면 요소를 하나 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번거로우니까 큐 마스크 도면 요소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화면상에 존재하는 도면 요소가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도면 요소만 선택되게 오른쪽 마우스로 해놓은 다음에 얘를 윈도우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중심선하고 직선은 선택이 안되고 도면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내가 바꾸려고 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는데요. 색깔을 어떤 색깔로 바꿀까? 핑크 색깔로 바꿔볼까요? 이거 선홍 색깔 얘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색깔이 눈에 잘 안 띄는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한 대상만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치수선의 크기가 너무 작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중수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까 썼으니까 얘를 다시 선택을 해서 문자의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로 키우겠다. 확인 하시면 이 정도로 키워졌죠. 자,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제 아래에 있는 대상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얘를 그릴 때는 좌우가 대칭 이 형상이 똑같이 여기에 그려진 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치수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치수가 빠진 부분이 있나 보네요. 이 8이라고 하는 치수가 빠진 것 같은데 얘를 8로 하겠습니다. 8로 표시해 주시고요. 네. 자, 얘를 이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트를 해서 14, 그 다음에 여기 9만큼 90도만큼 틀어지게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점선 그리기에서요. 클릭하고 키보드 L 14. 자, 클릭하고 얘는 그냥 클릭할 사항이 아니네요. 두 번째 점의 위치를 증분점으로 찍어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위치를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 수정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점의 위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8만큼 Y로 8만큼 가네요. 그래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끝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X로 8만큼 왜 8이냐? 16의 반절이니까 8이지. 그 다음에 Y로 8 왜 Y로 8이냐? 각도가 45도니까 8이죠. 그죠? 90도니까 양쪽은 45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찍으시고요. 그 다음 한 점은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어서 X로 16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점은 여기를 찍고요. 그 다음 포인트의 위치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찍겠습니다. X로 49만큼. 자, 치수를 확인해 볼까요? 얘는 14.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6. 얘와 얘의 각도는 90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9. 도면대로 그려졌죠.
자, 그럼 여기에서 위로 8만큼 올라가겠습니다. 두 점선 그리기 찍고 키보드 L 8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데 길이값 키보드 L 길이값은 8로 하고요. 각도값을 넣어야 되는데 키보드 A를 눌러서 각도값을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180도에다가 플러스 30도를 더하면 되겠죠. 210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직선은 못 그려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그리느냐, 여기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 점을 먼저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포인트, 이 점의 위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8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Shift 버튼을 누르고 얘를 찍고 Y28 하게 되면 여기가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길이값을 8을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 그리기에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습니다. 그리고 Y 28이라고 입력을 해요. 자, 그러면 28인 위치에 첫 번째 포인트가 찍혔다는 얘기고, 수직한 형태로 클릭을 해서 이 길이값을 8로 주겠다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찍고 길이값은 8로 하고, 그 다음에 각도값은 얘는 180도에서 30도를 빼죠. 180도 마이너스 30도.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는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위하고 좀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직선 그리기에서 평행선 그리기가 있었죠. 얘를 이용을 해서 얘를 평행선으로 그릴 건데 어디 쪽으로? 이쪽을 지나는 평행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평행선을 그릴 건데 얘를 지나는 평행선 그리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동 기능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직선 그리기에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Y로 얼마만큼? 28만큼 위치를 클릭하겠다 해주시고요. 얘를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 얘를 찍고 얘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옆으로 평행선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얘를 이쪽으로 평행선으로 이동하겠다. 얼마만큼? 49만큼. 얘를 여기로 평행선으로 이동하고, 얘를 여기로 평행선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부터는 두 점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수를 확인해 보면 얘와 얘의 각도는 60도가 되겠고, 이 거리는 8이 되겠고, 얘도 8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8,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36,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중심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필요한가 봐요. 그러면은 얘를 그려보죠. 수평선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다가 Y라고 치시고요. 여기 중간점을 찍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선 그리기로 이렇게 수직선 그리기로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에다가 X라고 치시고요.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 포인트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이 속성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기준 도형을 얘로 선택하는 거죠. 확인.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